안녕하세요. 오늘은 막연하게 은퇴를 꿈꾸면서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고민 중이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우리는 어쩌면 늘 일을 그만두면 뭐하고 살지? 라는 고민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년퇴직이 가까워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고민이 더 진지해지곤 합니다. 35년을 한 직장에서 보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이들 다 키웠으니 내 삶을 찾아야지. 퇴직금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죠. 특히나 나이가 60세 가까이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현실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만의 취미를 찾거나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같은 계획들을 세워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 해봤다는 아쉬움도 커지죠. 그래서 퇴직 후 가장 해보고 싶은 걸 실행으로 옮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멀리,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꿈을 가졌던 구급 공무원으로 35년 동안 헌신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0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했고 크게 욕심내지 않고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도 가슴속에 꼭 품고 있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던 세상 구경을 꼭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모든 걸 정리하고 여행길에 올랐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또 무언가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부터 나도 혹시 은퇴 후에 이런 일을 겪으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편의 사연을 통해 은퇴 후 삶과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은퇴 후 장기 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간중간 실제로 일어났던 비슷한 사례 몇 가지도 소개해 볼게요. 저도 다 같은 마음으로 공감과 걱정 속에서 함께 배워보자는 취지니까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꿈 현실과 동떨어진 걸까? 먼저 그 남편분은 누구나 말 그대로 성실함의 표본처럼 살아오셨던 분이래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묵묵히 일만 해오셨고 자리 한번 비우지도 않고 근속 연수만 채운 흔히 말하는 모범 공무원. 그러다 보니 본인의 취미나 원하는 삶을 잘 챙겨보지 못했고 그저 아이들 졸업, 취업, 결혼만 시키면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생각하며 버텼던 거죠. 딱 60세가 되는 해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는 아내와 함께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요. 여보, 나 이제 자유잖아. 우리도 남들처럼 세계 여행 한번 가보자고.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좀 겁이 나기도 했대요. 체력도 문제고 장기 여행이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남편이 한평생 일만 해온 걸 아니까 이번에 못해주면 나도 너무 미안하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행 도중 남편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사실 건강검진은 받고 떠났지만 장기 해외 체류에 익숙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남편도 아내도 전문 여행가가 아니다 보니 긴 여정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때 병원에 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현지에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 무모했던 거 아니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떠난 거 아니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막상 은퇴를 하면 이제 나는 뭐라도 꼭 해야지 라는 생각만 앞서고 정작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후 세계 여행은 결코 비현실적인 꿈만은 아니지만 그 어떤 여행보다 치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2. 은퇴 후 삶,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1. 58세에 조기 퇴직하고 캠핑카 여행을 떠난 김씨 부부. 제 지인은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분의 이야기인데요. 김 씨 부부는 원래 남편이 58세에 조기 퇴직했어요. 아직 정년은 남았지만 회사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캠핑카를 사서 국내부터 차근차근 여행해 보자는 생각으로 떠나셨대요. 근데 여러분, 캠핑카라는 게 일단 초기 비용이 꽤 큽니다. 게다가 유지비가 적을 것 같지만 관리비며 주유비, 주차비, 그리고 수리를 위한 비용까지 만만치가 않아요. 김 씨 부부도 처음엔 로망을 갖고 출발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예상치 못한 비용과 체력 부담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부부 모두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었고 다른 소득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단 퇴직금으로 마련한 캠핑카는 줄곧 유지비만 들어가니 돈이 금세 바닥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서야 현실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캠핑카를 처분하고 다시 부부가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좋은 추억은 분명 만들어졌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했더라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이분들의 경우는 심각한 사고나 질병은 없었지만 경제적 부담이 여행의 발목을 잡았던 사례죠. 사례 2 61세의 정년퇴직, 1년간 동남아 여행 후 귀국한 이 씨. 두 번째 분은 조금 다른 경우예요. 61세의 공무원 정년퇴직을 하고 아내 없이 혼자 동남아로 1년간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돈으로 하면 그냥 저렴하다고 알려진 동남아를 돌아다니면 은퇴 자금이 크게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대요. 처음 몇 달은 흥미진진했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 배낭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루트로 움직이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언어적 장벽이 생각보다 컸고 혼자서 장기간 지내다 보니 현지에서 감염병에 걸려도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고 해요. 결국 여행 후반부에 건강 문제가 심각해져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병원 신세를 오래 지셨답니다. 다행히 이분은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분 말씀에 따르면 혼자서 멀리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동남아가 싸다고 무작정 떠났는데 외국은 외국이더라며 하루빨리 귀국해서 제대로 치료받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고 해요. 이 사례는 경제적인 부담만 생각하고 떠났다가 병원이나 보험 문제까지 간과했던 케이스죠. 어느 나라든 오랜 기간 체류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사례 3 60대 부부, 해외 장기 체류 중 가족과의 의사소통 단절. 마지막으로 아는 지인의 부모님 사례인데요. 60대 부부가 세계 일주 크루즈를 3개월간 타셨대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부유해 보이지만 요즘은 할인 이벤트나 조기 예약 등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긴 하다고 해요. 다만 문제는 긴 항해 중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구간이 꽤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엄청 걱정했는데 부모님이 내내 배에서 느긋하게 쉬고 계셨다고 해요. 크루즈 안에서는 연락이 안 되는 게 오히려 휴식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연락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 남은 가족들은 혹시나 사고라도 났는지 노심초사하느라 한동안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례는 결국 큰 사고 없이 끝났지만 문제는 해외 장기 여행을 가면 연락이 단절되거나 급한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화나 인터넷 환경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잊고 지내기 쉽지만 막상 비행기나 배를 오래 타야 하거나 열악한 통신 환경의 지역을 간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3. 은퇴 후 여행 미리 챙기면 좋은 4가지. 위 사례들을 통해서도 느끼셨겠지만 은퇴 후 장기 여행은 어느 정도 로망과 현실을 같이 봐야 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재정계획. 은퇴 후 소득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장기 여행을 하려면 예상 비용을 보수적으로 잡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험, 긴급자금 혹은 귀국 비용까지 고려해야 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가 필요하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여행 전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처방약이나 상비약은 넉넉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 대상으로 한 여행자 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도 권장해요. 응급 상황 때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나라들도 많으니까요.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법.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들이 정말 애가 탑니다. 일정이나 연락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세요. 일정이 변경되거나 긴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아요. 메신저나 이메일, 현지 유심칩 구입 등등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현지 정보 및 긴급 대처 요령.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각 국가 주재, 대사관 연락처와 비상 연락망을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안전 수칙을 숙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낯선 곳에서의 안전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4. 떠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죠. 다만 더 신중하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그럼 은퇴하면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젊은 시절부터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던 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꿈을 이루고 돌아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례에서처럼 힘들거나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반대로 은퇴 후 여행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제2의 삶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현지에서 소소한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단, 준비 없이 떠나는 건 그저 무모한 도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비단 60세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세계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은퇴 후에는 건강이나 재정적인 위험이 훨씬 커지니까 그만큼 신중함이 필요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돌아오지 못한 남편의 이야기는 아픈 사례이지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은퇴하고 자유롭게 떠나는 건 너무 좋지만 만일을 대비한 계획과 실제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면 꿈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5. 마무리하며.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곧 은퇴를 앞두고 나도 집 팔고 캠핑카 사서 국내 일주든 해외든 떠나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천천히 하나씩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금은 얼마인가? 건강상 문제는 없는가? 혹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가? 부부가 함께 떠난다면 상대방의 체력과 의지는 어떤 상태인가? 가족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책, 귀국 계획 등은 세워뒀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때로는 전문가에게 조언도 구해보고 보험회사나 은행과도 상의해보면서 준비하면 훨씬 안전하고 풍요로운 여행이 될 거예요. 인생에서 은퇴라는 건 어쩌면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을 여행으로 채우든 봉사활동이나 재취업으로 채우든 각자의 꿈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건 철저한 대비를 통해 남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즐겁고 안전하게 살아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야기한 60세의 은퇴, 꿈꾸던 세계여행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구급 공무원 남편의 마지막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아픈 사례를 마주하지 않길 바라요.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꿈꾸셨던 여행이 멋진 추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